스파크 스트리밍 응용 프로그램. 네, 안녕하세요. 자, 스팍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스팍 스트리밍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잖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스팍 스트리밍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짤 거냐,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구현할 거냐. 자, 스팍은 기본적으로 RDD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얘 데이터셋을 핸들링하는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드 카운트라는 스팍 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워드 카운트용 스팍. 그래서 RDD를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쭉 수행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스트리밍이에요. 스트리밍 처리. 그래서 RDD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RDD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dstream이라는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dstream. 그래서 RDD로 잡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또 dstream이 잡고, 그래서 dstream 가지고 그 스트리밍 처리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스팍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작성할 때 언어를 몇 개를 지원을 해주나? 기본적으로 3개죠. 3개. 첫 번째가 스칼라, 두 번째가 자바, 세 번째가 파이썬. 요 3개의 그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스팍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스팍 스트리밍 프로그램도 이 3개의 언어가 다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언어로 스팍 스트리밍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로직은 워드 카운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로직은 그러니까 신텍스가 다를 뿐이지, 자바, 스칼라, 파이썬의 그 신텍스가 다를 뿐이지 이 기본적인 로직은 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로직이 뭐냐? 프로그램 작성하는 단계가 유사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원래 뭐 만들었어요? 스팍 그냥 프로그램 할 땐 스팍 컨텍스트를 만들었죠. 스팍 컨텍스트. 근데 스트리밍으로 오면은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만들게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매핑한다? dstream에 매핑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dstream을 변환 오퍼레이션을 써서 뭔가 배치 처리하는 것처럼 마이크로 배치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네 번째는 그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스칼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워드 카운트를 체크를 하는데, 이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게 뭐냐, 로직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워드 카운트의 로직은 우리가 계속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이쪽에서 입력 데이터가 어떻게 온다? 엄청나게 스트리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데이터가 쭈르르 오는 거야. 막 온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때 어떤 로직을 하고 싶냐? 워드를 뽑아내고 싶어요. 그 단어가 몇 개 지금 뽑고 싶은 거예요. 워드 카운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트리밍 컨텍스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스팍 컨텍스트에서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생성한다. 자, 스팍 컨텍스트는 클러스터 RDD를 만드는 거고, RDD 속에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만드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스트리밍 컨텍스트 만들 때 몇 초의 단위를 마이크로 배치로 설정을 할 거냐라고, 그걸 그 마이크로 배치 처리의 사이즈, 크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할 때?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만들 때 너는 몇 초 단위로 배치 처리를 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시켜 준다라는 거죠. 코드를 볼게요. 스트리밍 컨텍스트 만들기. 일단 얘는 스칼라예요. 스칼라의 임포트 부분 필요한데, 스팍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스트리밍에 관련된 거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스트리밍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1.3 이후 버전에서는 이 스트리밍 컨텍스트는 굳이 안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그 스칼라니까 컴프 해가지고 스파크 컨피그레이션 구성 정보를 하나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로컬 2에 그다음 네트워크 워드 카운트.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계속 들어온다라는 이름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네트워크 워드 카운트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하고요. 구성 정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 거죠. 두 번째가 new 해서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하나 생성하는 거죠. 스트리밍 컨텍스트. 스트리밍 컨텍스트 생성할 때 초를 주는 거예요. 세컨드. 그래서 1초 단위로 마이크로 배치 처리를 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명을 시키고 개의 객체를 SSC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할 것이 그 스트리밍 컨텍스트에서 D스트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리밍 컨텍스트 인스턴스를 지금 만든 걸 사용할 거고 입력 원본에 대한 입력 D스트림을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결국은 어느 포트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느냐 그 포트로 리슨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 리슨. 그러니까 그 포트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가 그 메서드가 socket text stream이라는 메서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로컬 호스트, 지금 우리 호스트, 로컬 호스트의 9999번의 포트로 스트림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걔를 계속 리슨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요겁니다. socket text strea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스트림을 하나 만들고 그 D스트림에서 우리가 배웠던 스팍의 변환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일에서 한 번에 한 줄에 텍스트를 수신해서 한 번에 한 줄, 각 줄에서 단어로 분할하고 그 단어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맵리듀스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각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를 계산하는 형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로직은 우리가 워드 카운트 로직이랑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데 스트리밍을 변환한 D스트림에서 변환들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소스 코드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코드를 보면 자르는 거죠. 그래서 라인으로 가져온 거를 라인으로 돼 있는 것을 워드로 자르는 거. 그랬을 때 맵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플랫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워드로 잘라내고 그 워드를 담고 있는 게 이제 플랫 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드를 담고 있는 것에서 연산 작업을 하는데 맵 작업을 통해 가지고 워드, 1의 쌍으로 만들 수 있게 그 페어로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페어를 reduce by key라고 하는 맵 리듀스 연산자를 통해서 연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시킨 값이 워드 카운트 값에 들어가게 되는 형태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스트림에 있는 건데 이 D스트림에 있는 것을 변환 오퍼레이션들을 써서 스팍이 제공해주는 변환 오퍼레이션을 써서 계산을 하는 거죠. 로직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워드 카운트 계산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계산이 됐으면 그거를 이제 워드 카운트가 계산이 된 것을 이제 출력하는 부분. 여기서는 화면에 출력하면은 점 프린트를 쓰면 화면에 출력하는 결과가 얻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그 시작과 끝나는 그런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ssc.start로 시작을 하고 ssc.await termination 요거 써서 그 termination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컴퓨테이션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스트리밍 처리를 하라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스칼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자바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로직은 동일하니까 금방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보고. 이건 스팍 컨텍스트 똑같고요. 일괄 처리를 지정을 한다. 스트리밍 컨텍스트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야 되고, 그때 이 로직들이 신텍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임포트 할 때 스팍, 자바 펑션들, 그다음 스트리밍, API, 스칼라.2풀2 이런 것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팍 컴프, 자, 동일하게 매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하나 생성하게 되죠. 예, 스트리밍 컨텍스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고, 그 인스턴스를 우리 JSSC, J만 붙여서 다른죠. JSSC로 받게 하는 형태고, 이 1초라고 하는 건 duration.second라는 메서드를 써서 1초, 2초 이거를 명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컨텍스트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스트리밍 컨텍스트 안에서 D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 D스트림을 만들 때 receiver input D스트림으로 했고요. 여기 얘가 받는 걸로 객체의 타입은 receiver input 스트림이 되는 것이고, 이 line이라는 친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listen하는 메소드는 socket text stream이라는 listen 하게 되죠. 그래서 요 localhost의 9999번에 listen하는 형태. listen을 하면은 라인 정보를 계속 이렇게 잡게 되는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적용시켜서 처리하는 로직. 그건 다 똑같아요. 이게 워드 카운트 로직이기 때문에 자바든 뭐 스칼라든 다 똑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라인에서 플랫 맥스에서 x의 공백을 세퍼레이트해서 단어를 뽑아내는 그런 로직이고, 반복해서 단어를 뽑아내라 라는 거죠. 그렇게 뽑아낸 거를 워드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것이죠. 이 워드에 해당되는 것도 하나의 자바 D스트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바 D스트림으로 되어 있는 이 워드를 연산을 통해 가지고 맵 연산, 그 다음 reduce by key 연산을 통해서 페어 D스트림이 되고, 페어 D스트림으로 됐던 이 최종 워드 카운트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최종 워드 카운트를 프린트하게 되면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이크로 배치 안에 작은 단위의 배치로 구성이 되고, 원하는 정보만 출력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 마찬가지 start, await, termination 메소드를 주고 시작과 끝을 알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파이썬이에요. 자, 파이썬을 가지고 스트리밍 컨텍스트 어떻게 스트리밍을 만들 것이냐. 로직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팍 컨텍스트에서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파이썬의 그 신텍스는 from PySpark, 그죠? 그 다음에 from PySpark.streaming 요거를 가져와서 스트리밍 컨텍스트와 스팍 컨텍스트 이 두 개를 임포트 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컨텍스트의 그 컨피그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그게 SC가 되는데, SC의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1초로 간격을 주는 형태, 그냥 SC, 1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SSC가 스트리밍 컨텍스트의 인스턴스가 되고요. 그 SSC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SSC의 입력 그 listen 포트를 여기서 담게 되고요. 그래서 라인이 들어오면 그 라인이 결국은 D스트림으로 변환을 시켜서 각각 워드로 변환시키고 카운트로 변환시켜서 프린트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로직은 같고, 여기서 라인으로 들어오는 플랫 맵은 쪼개가지고 워드로 담고, 그 다음에 워드로 된 것을 맵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페어가 되고 리듀스해서 워드 카운트가 최종으로 되고, 최종으로 필요한 워드 카운트를 프린트하는 로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어웨이트, 터미네이션 이렇게 주고 파이썬 프로그램도 시작과 끝을 알리게 되지요. 지금까지 자바, 스칼라, 자바, 파이썬으로
이게 세 가지 언어를 써가지고 스파크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스파크를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 갖고 와서, 그죠? 클래스로 갖고 와가지고 실행을 시키는데, 자, 자바하고 스칼라는 비슷한데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그 두 개는 다른 형태인데, 자, 일단 처음에 스칼라는 어떻게 하냐? 스칼라는 이제 그 컴파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streaming.network word count라는 그런 패키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져와서 얘를 run examp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된다. 실행시킬 때 localhost 9999 얘의 그 로컬의 9999번 포트를 리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un example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되고, 이래 실행을 시켜 놓으면은 계속 1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왔다 하면서 이제 얘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요때 터미널 두 번째 콘솔 창을 두 개 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ecure SS 쉘 있죠. SSL secure 쉘을 열어가지고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여기 접속을 해서 nc라고 하는 명령을 쳐서 9999번의 포트에 계속 데이터를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nc라고 하는 애가 netcat 그 툴이에요. 그래서 netcat이 뭐냐면은 이런 소켓의 9999번 포트에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발생시키는 형태. NC 툴이에요. 그래서 그 NC 툴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 9999번에 발생을 시키는 거고, 터미널 1에서는, 터미널 2에서는 그 발생된 것들을 9999번 포트에서 listen, 듣고 걔를 발생이 되면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1초에 한 번씩 잡아서 마이크로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헬로 월드라고 우리가 그 치면은 키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잡혀요. 이게 9999번에 쓰이게 되고 얘는 읽게 되고, 이제 읽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한 줄로 쭉쭉쭉 그 해당하는 마이크로 배치 순간에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 요 형태는 뒤쪽에 실습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시간에 실습 동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자바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run example로 돌리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스칼라와 자바는 동일한 형태로 만들고, 그래서 run example이라는 명령어 쳐서 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건 뭐다? 파이썬 다르죠. 파이썬은 run example이 아니라 spark submit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실행을 시킨다. 그래서 spark submit으로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py로 끝나는 이 파이썬 그 스크립트죠.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로컬 999를 체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은 실제로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과 동시에 컴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돼요. 그래서 파이썬 언어는 간단한 경우에 여기 지금 VI 에디터나 빔 에디터 가지고 파이썬 스크립팅을 한 다음에 바로 spark submit이라는 명령을 써서 실행시켜 볼 수가 있어요. 결과값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언어, 그죠? 스칼라, 자바, 그 다음 파이썬 이 세 가지 언어를 써가지고 스파크 스트리밍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적인 단계, 그 다음에 그거를 워드 카운트의 example를 써서 한번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살펴보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시키느냐에 대해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요거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습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뒤쪽에 실습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